네, 머닝 전략. 이번에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 특별히 삼성전자가 전면으로 치고 나오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분위기고 관심도 많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뭐 삼성전자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라오나 그러고 있었는데 테슬라에서 대규모 수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파운드리 쪽의 모멘텀인데 이 부분을 지금 나온 뉴스 또 향후의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뭐 삼성이 이제 테슬라의 지금까지 하드웨어 3.0, 4.0 이게 이제 AI로 이제 보통 부르면 어쨌든 AI3, AI4는 삼성이 FSD라고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Full Self Driving 칩은 삼성이 이제 14나노에서 만들었고 또 이제 7나노에서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할 하드웨어 5.0이라고 해서 AI5 같은 경우에는 FSD랑 그다음에 도조 칩까지 전부 다 TSMC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FSD가 AI5는 이제 3나노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조는 2나노인데 이번에 계약한 거는 이제 2028년 뭐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AI6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도조하고 FSD 모두 다 2나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체크한 바로는 뭐 웨이퍼로 보면 한 월 15,000장 정도. 그러니까 하드웨어 5.0보다는 상당히 물량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정도 물량이면 뭐 단순하게 자동차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에도 FSD가 들어가고 그리고 고무적인 거는 이제 도조까지. 도조라는 건 이제 시스템 통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메인에 있는 중앙 서버에 들어가는 그 도조 칩까지 이제 삼성이 수주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의미는 상당히 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고 그래서 삼성도 공시를 이제 2033년 12월 말까지고요. 그래서 뭐 대만 쪽 시각도 되게 복잡합니다. 뭐 특히 하드웨어 5.0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TSMC가 FSD까지 다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양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202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27년에 좀 매스 볼륨이 들어가면 바로 1년 뒤에 또 새로운 칩이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 생각하는 타임 테이블은 이제 2028년부터는 삼성이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텍사스에서 만들 겁니다. 텍사스 테일러 팹에서 만드는데 뭐 저도 사실 이 삼성 파운드리 정보는 거의 뭐 언론 말고는 왜냐하면 IR에서도 공식적으로 소통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이제 테일러 팹의 파견 인력들을 다 철수했다고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아마 인력을 빌드업을 다시 연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테이프아웃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AI6을 이제 칩 설계한 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한번 생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이프아웃 기간과 그다음에 이제 램프업 매스 프로덕션 고려해 보면 뭐 빨라도 2028년에서 29년이 되지 않을까. 그때 그때부터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개발비를 미리 받거든요. 개발비를 보통 정확하게 저 규모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보통 이제 2나노면 이제 1빌리언 정도 개발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개발비가 이제 잡히면 아마 매출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 적자폭 축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얘기라고 하셨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HBM 쪽을 얼마나 더 확대하느냐 그리고 또 뭐 그밖에 모바일 부분 이런 게 얼마나 더 선전하느냐 이게 실적에 영향을 미치겠군요. 사실은 뭐 지금은 어차피 뭐 파운드리가 이제 2조 대 초중반 적자가 나다 보니까 새로운 수주에 대한 갈등도 큰데 지금 모바일 쪽으로는 일단 뭐 엑시노스 2500이 이제 플립 7에 들어갔거든요. 물량이 그렇게 지금 폴드가 이번에 물량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쪽을 보면 뭐 단기적인 실적은 당연히 이제 이런 스마트폰 비즈니스, 모바일 스마트폰 비즈니스랑 그다음에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분기부터 AMD에 이제 12단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브로드컴을 통해서 북미 CSP에 HBM3 8단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메모리든 바운더리든 스마트폰이든 디스플레이든 2분기보다는 다 좋아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국가 차원의 무역 협상을 이제 전개하고 있고 막바지 있는데
반도체나 자동차는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품목 관세 영향이 있었고요. 예. 러트닉 상무도 보면 반도체 이준에 발표하고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이 무역 협상이 좀 노이즈가 남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도 뭐 일단 품목 관세라서 예.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중요한 기업은 다음이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는 제가 자주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전략 자산으로 생각하는 AI 반도체를 이제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이제 장려를 하는 게 이제 미국 보조금 정책과 또 최근에 품목 관세를 이제 결국은 이제 관세를 높이면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다만 유예 기간을 줘서 미국에서 이제 생산 생태계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그 관세를 다 이제 부과를 하면 이제 미국의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만 엄청난 코스트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뭐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주는 방법 또 범용 메모리랑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서 또 만들기는 사실 고정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이제 범용 메모리랑 일반 우리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품목 관세를 부여하더라도 아주 높은 레벨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 생산자하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AI 반도체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높은 관세 부과해서 미국에서 이제 생산 어떻게 보면 캐파를 늘리는 속도를 좀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실 워낙 뭐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가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뭐 2분기에도 역시나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다만 그 실적 전망이 계속 좋을지와 함께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이후 HBM 시장에 대한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전망을 조금 이렇게 경쟁 강도가 높아지면서 노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하이닉스의 부정적인 영향.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하이닉스도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제 그런 노이즈 콜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자세히 보면 연초만 하더라도 20만 원이 이제 트라이하는 거였고 뭐 16만 원대에서 뭐 바닥 잡고 했는데 이제는 좀 20만 원에 안착했다는 오히려 20만 원 중반 그리고 30만 원까지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뭐 조금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제 그런 식의 약간 트레이딩 콜들이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HBM은 이제 상반기는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삼성이 좀 이번 상반기는 HBM을 좀 대응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또 삼성도 캐파가 있고 AMD든 또 브로드컴이든 이런 기업들도 또 이제 뭐 어쨌든 공급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뭐 하반기 되면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HBM 시장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이닉스 실적 자체는 2026년에도 저희는 뭐 의미 있게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인 이제 12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이미 지난 2분기에 HBM에서 12단 비중이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 블랙 울트라에 탑재되는 제품인데 근데 시장에서는 블랙 울트라가 고객에는 거의 딜리버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이게 약간 리드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블랙 울트라도 우리 주요 고객사에 이제 납품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되면 12단 비중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봤고요. 종목별로 전략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사실 실적 기반으로 소위 하드캐리 하면서 왔는데 약간 삼성전자의 시간이 오는 듯한 느낌이 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일단 두 기업만 봤을 때는 어떤 전략일까요? 뭐 어차피 지금 하이닉스는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다시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8월 20일 때니까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내일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특히 이번에 뭐 수주한 거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테슬라에서도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소통을 좀 디테일하게 하면서 뭐 HBM은 단기적으로 저희가 시간은 걸리더라도 좀 그래도 2, 3년 내에는 회복으로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디램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삼성을 배제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파운드리는 좀 롱텀 비즈니스였는데 약간이라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 이제 끝난 거 아닌가의 시각이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분간은 또 삼성전자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력을 잃고 경쟁력을 잃고 뭐 이익이 줄어드는 국면이 아니고 그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HBM 시장 자체가 정말 뭐 2028년에 루빈 울트라가 나와서 HBM 시장이 글로벌하게 한 1,300억 불 때까지 올해가 한 430억 불인데 그때까지 이제 한 3배 성장한다면 여기에 참여한 어떤 기업도
나쁜 숫자가 나오기 힘들다. 그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을 주셨고요. 다음이 소부장단인데 사실은 소부장들이 좀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번 장에서는 사실은 소부장이 뭐 여러 이유로 투자 이런 게 안 이루어져서 그런지 못 왔습니다.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좀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이제 전자하고 테슬라 계약 때문에 급등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8년 이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당장 삼성전기에 대한 그 기대감도 좀 고민이 되네요. 그죠? 전기는 근데 사실 뭐 그런 카메라 모듈이랑 그러니까요. 뭐 반도체 기판, 블리치, BGA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네. 또 전장에 들어가는 MLCC가 또 그렇죠. 상당히 예. 또 중요하게 요즘 또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는 포트폴리오가 조금 다르죠. 반도체랑 보긴 그렇고 수동 부품으로서 이제 전장용 MLCC랑 그다음에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서 또 기회 요인들이 좀 많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차량용 네. 카메라 모듈이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기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기회를 좀 잡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용 블리치 BGA 쪽에 이제 가속기 회사들이 좀 많이 고객사로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은 오히려 좀 안정적이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네.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에 직관적으로 붙어 있는 밸류체인이라기보다는 약간 IT 세트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삼성전자의 그 테슬라 효과 때문에 주가가 10% 오른 걸 반영한다고 하면 요거는 사실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예. 예. 이런 의미로 여쭤본 거고요. 예.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좋게 보시는 거고. 예.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소부장들은 그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 눈여겨볼 쪽은 어디입니까? 역시 뭐 기판이나 소재 이런 쪽이 그나마 좀 움직이는데. 뭐 일단 삼성이 이제 설비 평택 뭐 4기 라인 이제 다시 투자를 재개했고 또 이제 뭐 테일러팹 또 투자를 또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장비 회사들도 지금부터는 또 좀 자세히 볼 필요도 때가 있을 것 됐습니까? 같아요. 예. 왜냐하면 소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 서플라이 체인들이 실적이 다 상반기까지는 좀 그렇게 좋은 기업이 많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조금씩 회복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의 큰 물결은 그런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라는 거 그렇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드밴티드 패키징 쪽에 아마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고 사실 TSMC가 강조하는 파운드리 2.0이 다 어드밴티드 패키징과 무어의 법칙을 결합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어드밴티드 패키징 섹터는 계속해서 왜냐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네덜란드 배시 지분 최대주주가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해야 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기판이나 후공정 쪽에서 테스트나 이런 쪽이 조금 우선적입니까? 반도체 기판 쪽도 저희는 네. 뭐 전장 쪽 기판이든 아니면 서버 네. 뭐에 들어가는 가속기 쪽 기판이든 계속해서 기회 요인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피리오사랑 그다음에 우리 니벨리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론용 가속기인데 H밴까지 탑재를 합니다. 뭐 하웨이도 당연히 그럴 거고 그래서 뭐 가속기 시대가 이제 추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들 뭐 패키지 기판 쪽도 뭐 그런 면에서는 기회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이야기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증 또 SK 하이닉스는 어떨까 궁금한 점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